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컴퓨터의 가상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전제하는 것이죠. 컴퓨터에서 조작된 감각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인 것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큐베이터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데카르트는 지금 비슷한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라 실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배격한 채로 우리에게 확실한 진리가 무엇인지만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물질 이런 거 다 허상일 수도 있다. 꾸며진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물체의 본성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일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인간의 모든 감각과 모든 경험을 끊어낸 겁니다. 마저 가볼까요? 내가 영혼에 귀속시켰던 것 가운데 나에게 속하는 것은 없을까? 우선 영양을 섭취하거나 걷는다는 것은 어떨까? 나는 지금 어떠한 신체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것들은 허구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감각한다는 것은 어떨까? 이것도 물론 신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없이는 일어날 수 없고 나는 또 꿈에서 많은 것을 감각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나중에 감각하지 않았음을 깨달은 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감각도 믿을 수 없다. 사유한다는 것은 어떤가? 여기서 나는 발견한다. 사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만이 나와 분리될 수 없다. 나는 있다. 나는 현존한다. 이것은 확실하다. 자,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나와 도저히 분리될 수 없는 나의 사유라는 것. 나는 생각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있다. 여기에 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얼마 동안? 내가 사유하는 동안이다. 왜냐하면 내가 사유하기를 멈추자마자 존재하는 것도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지금 나는 필연적으로 참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정확히 말해 단지 하나의 사유하는 것, 즉 정신, 영혼, 지성 혹은 이성이며 나는 참된 것이며 참으로 현존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단지 사유하는 것, 레스 코기탄스라고 하는 이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해 나는 단지 하나의 사유하는 것이다. 사유하는. 즉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 정신적인 주체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물질, 감각, 이 모든 것은 확신할 수 없다. 굉장히 독특한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물질중심적인 세계에 살아가고 있고 유물론적인 세계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철학의 기반은 지극히 관념론적인 철학입니다. 물질과 감각과 경험은 모두 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오직 인간의 사유,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즉 정신, 영혼, 이성 이것 자체가 곧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유하는 것만이 내 본성 혹은 본질에 속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내 본질이 오직 사유하는 것임을 정당하게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리고 비록 나와 결합되어 있는 신체를 갖고 있을지라도 한편으로 내가 오직 사유하는 것이고 연장된 것이 아닌 한에서 여기서 이제 연장이라고 하는 이제 잡아 늘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하면 extense죠. 그러니까 잡아 늘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컨대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컨대 분리해보면 우리가 먹었던 뭐 물질의 원자들, 또 구성 성분들로부터 온 것이죠. 그렇죠. 그것들로부터 뭐 붙이고 연장하여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입니다. 물질입니다. 하지만 정신은 연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연장된 것이 아닌 한에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한 명석판명한 관념을 갖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물체가 오직 연장된 것이고 사유하는 것이 아닌 한에서 물체에 대한 명석판명한 관념을 갖고 있으므로 나는 내 신체와는 다르고 신체 없이 현존할 수 있다고 단언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체가 없는 정신의 현존을 믿고 있습니다. 이 신체에 대한 의식은 신체에 대한 의식은 나의 정신의 익스텐스일 뿐이고 설령 물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물질들이 연장된 결과로서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즉 이것은 다른 것들과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의존해서만 감각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물질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감각될 수 있고 나의 정신이 확장되는 선에서만 물질은 감각될 수 있습니다. 익스텐스는 이 이중적인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라는 표현은 데카르트의 이제 글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연장된 것으로서의 물질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신에 의존해서만 인식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물질에 의존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정신은 어떻습니까? 정신은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끊어내더라도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것, 나와 그 자체로 붙어있는 것이 정신이므로 신체 없이도 정신은 현존할 수 있다고 믿는 아주 극단적인 관념론적 철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데카르트의 성찰입니다. 데카르트는 바로 이 제시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의 근간을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하는 그 불변의 사실로부터 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확신으로부터 모든 철학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철학의 출발점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연장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하면 어떤 존재가 시간과 공간 사이에 그 점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인데요. 이 시간과 공간 사이에 어떤 물체가 점유하고 있고 이것은 그러한 결과로 인하여 나에게 인식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역으로 나의 인식이 연장되어 그 시공간에 닿았을 때만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연장이라는 이제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 개념은 굉장히 특수한 개념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철학 공부를 더 하면서 깊이 있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제 이러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독해내야 할 것은 데카르트가 인간 인식과 사고의 기반으로 물질을 생각하거나 나의 신체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정신, 관념, 사고라고 하는 것을 인간 존재의 기반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로부터 데카르트의 철학은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다소 당혹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념론적인 철학이 오늘날 근대 철학의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와 직결되고 결국 이것이 근대 철학의 한계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나가서 이러한 근대 철학의 바탕, 존재론으로부터 데카르트는 어떻게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고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한 측면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장 어려운 증명에 도달하기 위해 기하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련의 논증에 대해 성찰한 끝에 인간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와 유사한 논리적 방식으로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기하학적인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알고